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층차 기공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고층차 기공이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책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공과 정신공학이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서적에서 나오는 것들이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서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양생기공이라는 것과 고층차 기공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기공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생기공이라는 것은 보통 하단전이라든지 중단전 또는 상단전 이런 신체 내부에 어떤 기를 작동시키거나 기를 모으거나 아니면 기를 움직이거나 기를 흡수하거나 해서 특정 부위, 신체 내부로부터 시작해서 기를 단련하는 방식을 양생기공이라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양생기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일반적으로 건강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층차 기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외부의 기운을 사용하거나 외부의 기를 이렇게 작용을 시키거나 그런 방식으로 대개의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거나 타인 치유가 되겠죠. 또는 다른 사람들의 공력을, 다시 말하면 기공 능력을 배양시키거나 이러한 것에 작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고층차 기공을 다른 말로 특이공능 기공과 지능 기공으로 말을 하는데요. 특이공능이란 것은 어떤 초능력과 같은 내용이고, 지능 기공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 그러한 특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지능 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층차 기공은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능 기공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이 공능 기공이 있다. 특이 공능. 양생 기공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혼자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타인에게 어느 정도는 기를 전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기를 작용시키는 것은 고층차 기공이 좀 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층차 기공이라 말해주는 것에서 세 가지 종류로 첫 번째 공법을 나누게 되는데요. 공법이라는 것은 법과 결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법은 보통 일반에 공개가 되는 그러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고요. 보통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과 결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모든 특이공능 기공이 이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개공, 입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공이라는 것과 하나는 입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공이라는 것은 대개 스승이 또는 기공을 바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력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공을 연다 해서 개공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기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제자가 입경, 어떤 경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특정한 필드를 열어준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필드를 통해서 어떤 의식세계 또는 어떤 에너지 세계로 이끌어준다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성기공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방위를 사용해서 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위를 사용해서 개공을 했고 그래서 그 방위에서 입경을 한 것이죠. 그 경계에 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열린 필드, 열린 그 에너지 장에 내가 접속을 하는 것, 그것이 입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승의 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렇게 방위술이라든지 또는 어떨 때는 태길이라든지 이런 특정 에너지 장을 발생시키는 것, 그것이 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 내에 특정 에너지 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개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경이란 것은 그 필드 안에 들어가서 그 필드에 접속을 하는 것,
연결이 되는 것, 이것을 입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공입경이 첫 번째가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천인상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이란 것은 필드를 말하고요. 또는 이제 그 환경을 말하고, 이는 그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이제 그 필드하고 상응, 서로 기를 주고받는 상태, 연결돼서 활발하게 그것이 교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필드를 열었다는 것은, 예를 들면 1000상계의 필드를 열었다고 한다면 1000상계가 열렸을 때 거기에 입경, 그 1000상계의 에너지장에 누군가가 연결이 됐다고 하는 것까지가 개공 입경 단계인 거고요. 이렇게 연결이 된 후에 여기서 활발하게 에너지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천인상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인상응을 마치고 나면 접지수공으로 가게 됩니다. 접지란 것은 그라운딩이라고 서양에서는 말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많은 경우 이 대지와의 접촉면, 많은 경우에는 발바닥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았을 때는 허벅지나 엉덩이 부분, 그런 땅에 닿는 부분에 의식을 두는 것입니다. 수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둔다는 것으로, 거두는 것은 기를 거둡니다. 그리고 공은 그대로 놓아둡니다. 이 고층차 기공과 양생 기공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수공에 있습니다. 양생 기공에서는 수공은 기와 공을, 기공을 다 가라앉히고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고층차 기공에서는 기는 거둡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돼서 기가 교류되고 있는 것이 천인상응이었잖아요. 이 교류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멈추고 기의 교류를 이제 이렇게 선을 긋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계로 들어온 겁니다. 현실계로 들어와서 접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를 다시 수렴하고 기를 거두고, 하지만 공은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층차 기공에서는 기는 거두고 공은 거두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때 거두지 않는 공을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향이란 단어를 고층차 기공에서는 공은 거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공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층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기운을 그 상위계, 다시 말하면 여기 공에 의해서 열려진 경계와 계속 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고층차 기공의 특징은 한번 이것을 하게 되면 거의 잠을 자거나 딴 것을 하거나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수공을 할 때 고층차 기공에서는 기는 거두지만 공은 거두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공력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6대층차란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깊어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의식이라 해서, 이거는 보통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재의식, 우리가 내가 나라고 느끼고 일상적인 통상적인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하의식은 보통 무의식에 들기 전에 전의식이라 부르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느껴지는데 명확하게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상, 느낌상 이런 것이 하의식이 됩니다. 이 하의식의 대부분은 우리가 기공을 할 때 처음에 기를 느낀다든지 무엇인가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것이 하의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를 느끼고 어떤 특정 부위에서 열감을 느끼고 하면 이 두 번째 단계인 하의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직 깊은 곳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태가 됩니다. 물론 양생기공에서는 이 하의식에 들어간 걸로 거의 끝을 냅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고층차 기공에서는 이 하의식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에서 기를 느끼는 상태 또는 열감을 느끼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하의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의식은 보통 개인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내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컴플렉스, 개인 수준의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잠의식에 접속하게 되면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상화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신마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런 신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가 이제 잠의식에서부터 신마가 나타납니다. 이 잠의식에서는 그렇게 내 컴플렉스라는 것은 다시 한국말로 말하면 정서로 채색이 된 관념 복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것은 관념, 다시 말하면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것의 바깥쪽에는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게 연쇄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컴플렉스들이 형상을 띠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리요법보다 조금 더 자극이 강렬하지만 대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 특정 그러한 컴플렉스들이 형상을 띠고 나타난다면 그것을 풀어내는 진언이라든지 만트라라든지 또는 심상이라든지 보통 불교에서는 관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떠올려서 이미지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의식은 주로 정화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하게 되면 초감 잠의식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초감 잠의식부터 이제 이게 초의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옛날에는 수호본존 또는 수호천사, 요즘 심리학에서는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CGG 또는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감 잠의식에서 나는 아니지만 나와 친근한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감 잠의식에 들어갔을 때부터가 이제 특이 공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초감 잠의식에서 만난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작업 잠의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업 잠의식은 보통 집단 무의식 또는 보편 무의식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신화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화적 존재란 것은 드래곤이라든지 또는 기린 또는 용, 일각수 이런 전설 속의 동물들을 비롯해서 신선들 그리고 불보살들의 이미지들 또는 신화 속의 여러 가지 신들이나 영웅들 이런 존재들이 이 작업 잠의식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통력이라든지 신과 통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업 잠의식에 들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성 잠의식은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한다 그러면 자성 잠의식이란 것은 자기화 과정입니다. 자기화 과정이고 이것은 보통 만다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고 있는 만다라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태극도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고 있는 또는 완벽하게 원을 해서 팽창과 수축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찾는다 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칭찬은 분석 심리학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만 분석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상담학이기 때문에 언어를 베이스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존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적극적 상상법. 적극적 상상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이것을 잘 하는 사람들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6대 층차 고층차 기공에서는 이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개공입경을 하고 천인상응을 하고 접지수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점점 의식에서 깊은 데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도달하게 돼서 자기의 마음의 세계, 마음이면서 곧 바깥 세계, 이것을 신부와 계부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세계부, 내 마음과 세상, 이 두 가지가 서로 소통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세상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마음속에서 기운을 보내면 세상에서 그 기를 받는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그와 같은 유사정신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사정신계라는 것은 마치 정신계와 같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정신계가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계인데 유사정신계니까 완전하게 정신계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그린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반영이 되는 그러한 정신계가 됩니다. 그것은 초감자무의식에서 작업자무의식, 자성자무의식으로 내려가면서 이 단계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요 세 가지 단계에서 있는 것을 아까 양생기공이라고 했었고요. 이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을 고침차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색계선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무색계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선 팔정이라고 했을 때 사선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팔정은 여기에 속하는 그와 같이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기공을, 특히 고층차 기공에서는 어떤 원리를 사용하는가? 이것은 주로 천인상응에 가장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천인상응에서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해서 그렇게 접속된 그러한 필드, 그러한 세계와 교류를 해서 더 고차원적인 굉장히 높은 파장대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가? 그것이 이 9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방송입정이라고 하는데, 방송이란 것은 이렇게 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을 하는데, 특히 이 송자는 송산의 준말인데, 송은 세로 방향으로 이완을 하는 것이고 산은 가로 방향으로 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든지 발에서부터 머리라든지 이렇게 종적으로 이완을 하는 것이고, 산은 이 골수로부터 시작해서 뼈,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피부까지 이렇게 횡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란 것은 종횡으로 이완을 하고 내버려 두는 것,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입정은 고요함에 드는 것이죠. 이완을 하고 고요함에 드는 것으로서 그렇게 에너지 소통을 한다. 천인상응을 한다. 자발조정이란 것은, 자발공이라고 해서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정이 끝나면 자발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공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발공에 의해서 조정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나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이 내면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 입정에 들기 시작하면 외부가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이 외부가 고요해지면, 조정이 되면, 그럼 이제 그 내면에서 기기가, 다시 말하면 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방송 입장을 하게 되면 자발 조정 단계로 들어가게 돼서 고요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념 대념을 한 것은 한 가지의 마음을 두는 것으로서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잡념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한다. 그래서 무엇이든 한 가지를 정해서 거기다 의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어떤 특정 필드에 접속을 하면 이 특정 필드에 해당되는 그러한 진언이라든지 연불이라든지 만트라라든지 다라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연결고를 강화시키면서 방송 입정, 자발 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방송 입정을 하면 자발 조정이 일어나고, 자발 조정이 끝나면 한 가지의 의식을 둬서 다른 잡념들을 대신한다 라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상사유는, 관상이란 것은 아까 심상,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어떤 상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일념에서 이 념으로서 어떤 심상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작사유는 수인이라든지 이런 특정 동작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일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호사유는 어떤 부적 같은 것이든지 만다라라든지 이런 부호, 또는 이제 어떤 불상이라든지 이런 부호를 앞에 놓고 그걸 바라보는 것으로서 보통 신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사유란 것은 일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념을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체감사유는 이 일념의 기감이라든지 묘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 일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상사유, 동작사유, 보호사유, 체감사유는 다 일념 대념에서 일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성통과 백맥
개통이 이루어진다. 우주란 것은 우는 공간을 말하고 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상통을 하고 그 다음에 백맥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 9가지 원리가 고층체 기공에서 중시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4대 진제란 것은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일종의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제와 속제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속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속세라고 할 때 그것이고요. 진제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래서 천인, 다시 말하면 아까 천인 상황을 했죠. 그것처럼 어떤 필드, 굉장히 고차원의 파장 대역과 내가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는 천인을 체험하게 되고, 묘결, 아까 결이란 것은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묘한 결, 다시 말하면 이 기공이 공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원리나 구조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개오, 역시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열린다. 묘교를 얻게, 천인을 통해서 묘교를 얻고, 묘교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고, 영해, 신령스러운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고층차 기공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초감자무의식이라든지 거기서 점점 내려가다 마지막에 자성자무의식까지 닿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 이후 얘기는 레이키 마스터 가이드라는 곳에서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 레이키에서는 어튠먼트란 방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개공 입경에 굉장히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레이키 마스터 가이드에 나온 것이 한 가지 예제로 삼아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개공 입경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공 입경은 5대 전법이라고 해서 5가지 어떤 단계가 있는데요. 포기란 것은 길을 도포한다, 길을 펼친다라는 것이죠. 일단 길을 발하는 것입니다. 발공이라고 하는데 공력을 발해서 개공을 한다는 것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산포해서 조장, 필드를 만드는 거죠. 길을 산포해서 조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공은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그 필드에 들어오게 합니다. 되게 레이키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말하거나 어떤 선언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랬을 때만이 이 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장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에너지볼에 의한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의도나 선포문, 선언문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묶이게 되는 것을 대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길을 받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만 이 내가 만든 필드에 접속이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만 그 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팅값을 정하느냐, 그것이 이 대공에 달린 것입니다. 포기를 해서 길을 산포해서 필드를 만들고 그 필드에 특정 조건식을 넣은 것이 대공이 됩니다. 급공은 이것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한 것을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자 지금부터 기공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급공, 다시 말하면 그것을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특정 행위를 하면 이 대공의 조건값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조장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포기에 의해서 조장을 하고 거기에 조건식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급공을 통해서 조건식에 접속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접공은 접속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요 세 가지는 그 개공 입경에서 개공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스승이라든지 또는 레이키 마스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공지를 한다든지 뭐 어디다가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단톡방에서 글을 올린다든지 해서 급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공을 한 다음에 이것은 그걸 받는 사람들, 접속할 사람들, 입경을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접공을 다른 말로 접공태라고 하는데, 접공태의 첫 번째는 의도를 가진 채로
이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완을 하고 자기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의도를 했을 때 여기 대공에서 세팅 값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세팅 값을 만족시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어떤 암호물을 말하게 한다든지 진원을 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속된 어떤 문구 아니면 참여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의도를 충분히 세워야지 됩니다. 접공에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완을 하고 자기 자신을 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천인상에서 말한 것처럼 9가지 있었죠. 부호사유라든지 동작사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념대념을 해서 거기 접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3단계. 첫 번째 의도, 그 다음에 이완과 자기 자신을 여는 것, 그리고 천인상응을 하는 어떤 특정 방법. 이것을 보통 공법에 속한 것이긴 한데 그 천인상응을 어떻게 하는지는 각각의 기공 유파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레이키의 경우는 발령법 같은 것이나 레이주를 많이 사용하게 접공으로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접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공입경과 천인상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술연과 선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김성갑 선생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서는 최면염력과 묘촉묘용이라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특히 단학선언에서 나온 계통에서는 다들 백회를 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면염력으로 특정 특수혈들을 최면염력으로 여는 것과 묘촉묘용으로 여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면염력은 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묘촉묘용은 수동적으로 수용적으로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면염력으로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백회를 열어준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백회를 열어주는 것이고 묘촉묘용은 그것이 아니라 같이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공이 높은 사람의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그렇게 해서 저절로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면염력의 경우는 많은 경우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백회면 백회 아니면 용천이면 용천, 아니면 뭐 노궁혈이면 노궁혈 이런 특정 혈에다가 의식을 두고 백회, 노궁, 용천 이런 아니면 하단전, 진기혈 이런 것에 의도를 두고 열리도록 거기에 의식을 두는 것은 모두 다 최면염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묘촉묘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방아착, 다시 말하면 다 내려놓고 무위로,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이런 것들이 얘기했던 염불은 염불심이고 불심은 무심이기 때문에 염불이라는 것은 염무심이다. 그래서 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특수혈들의 자극이 오는 것을 묘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극이 오면서 그것이 열리게 되고 그러한 특수혈들이 열림으로 묘용, 특별한 어떤 쓰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신통력과 같은 어떤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고층차 기공들도 깊이 들어가면 묘촉묘용으로 가게 되는데 앞부분은 최면염력에 가까운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촉묘용으로 한 번에 들어가기가 힘이 드니까 대부분 처음 시작은 최면염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2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특정 혈을 움직인다든지 기를 작동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최면염력에 속하고 제한적이다. 이것을 유위공부라고 합니다. 묘촉묘용으로 가는 것을 무위공부라고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서적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김성각 선생의 그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하시면 고층차 기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층차 기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